저 여자 뭐해요? 더러워 죽겠네 이거지. 여자 좀 치워주세요.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선미를 바라봤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신을 괴롭히던 일진 그룹 리더가 손가락질하면서 경념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진짜 더럽네. 요즘 병원에서 사람을 아무나 고용하나 봐요. 더러운 여자는 당장 치워요. 그 전에 잠깐 영상 제작을 원하시면 여러분이 사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반영됩니다. 서울대학병원의 새벽 5시 30분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고윤희는 걸레를 꽉 준 채 한치의 얼룩도 남기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4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세심하고 정확했죠. 마치 수술실의 간호사가 메스를 다루듯 신중하게 바닥의 먼지 하나하나를 제거해 나갔습니다. 이런 걸 왜 이렇게 꼼꼼해요? 같은 청소팀의 윤슬기가 물었을 때 윤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곳이니까요. 깨끗해야 하려. 그 순간 병원 정문 쪽에서 고급 외제차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벤치에서 내린 여자는 하이의 소리를 또 각도각 내며 로비로 걸어왔죠. 최선밋 43살, 로펌 대표의 아내이자 병원 내 의대 엄마 모임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선미는 바닥을 닦고 있는 윤희를 내려다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높였죠. 저 여자 뭐해요? 더러워 죽겠네. 이거지. 여자 좀 치워주세요. 안내 데스크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바닥에 무릎 꿇는 윤희에게 쏠렸죠.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들은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선미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죠. 중학교 2학년 때 복도 끝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일진 그룹의 리더, 교실 뒤편에서 야 고윤희 이리 와봐라며 손짓하던 그 소녀가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꽉 준 걸레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있었죠. 그녀는 청소독을 정리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선미를 바라보던 그 눈빛만큼은 고요하면서도 깊었어요. 마치 호수 아래 잠든 거대한 무언가를 감춘 듯한 진짜 더럽네. 요즘 병원에서 사람을 아무나 고용하나 봐요. 선미는 중얼거리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윤희의 입꼬리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죠. 오후 2시 지하 직원 휴게실 좁은 공간에 5명의 청소부들이 모여 김밥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58세의 권미수 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아침에 또 그 여자 왔더라고요. 최선 미시 말이에요. 음대 엄마 모임 그 사람이요? 윤슬기가 김밥을 씹으며 물었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우리를 사람으로 안 봐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한 청소부가 실수로 걸레가 그 사람 명품 가방에 스쳤다고 해서 자를 뻔했다니까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 일자리는 생존의 문제였죠. 그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체념과 상처가 가슴을 아프겠죠. 이때 슬기가 윤희를 힐끔 보며 말했어요. 근데 윤희 씨, 솔직히 말투도 글씨체도 좀 고학력 느낌 나요. 다른 청소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의 정확한 발음과 정갈한 필체는 확실히 평범한 청소부와는 달랐으니까요. 윤희는 고개를 처음에 웃었습니다. 그럴 일까요? 그냥 오래 살아서 그래요. 그래도 뭔가 달라요. 처음 왔을 때부터 느꼈는데 슬기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은 채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휴게실을 나선 윤희는 복도 끝 창문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병원 뒤편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한 통의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마이너스 도현 남편 한도현 병원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예상보다 심각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창밖으로 기울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윤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끝에서 무엇을 얻게 될까? 걸레를 꽉 쥔 손이 다시 한번 떨렸고 그 떨림 속에서 오래전 기억들이 스며났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어. 그녀의 눈에서 말없이 흐르는 눈물 한 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굴복이 아닌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죠.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차분하면서도 강렬한 무언가가 다음날 아침 윤희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환자들이나 직원들이 오기 전에 고요한 시간이었죠. 그녀는 청소독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어제 선미와의 만남이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윤희가 돌아보니 권미숙 팀장이 서 있었습니다. 미숙은 윤희의 표정을 살피며 다가왔어요. 어제 그 일 때문에 기분 안 좋죠. 처음엔 다들 그래요. 익숙해져요. 익숙해진다는 게 좋은 건가요? 윤희의 반문에 미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야 하니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윤희는 미숙의 삶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온 50여 년의 세월, 그 안에 담긴 참음과 체념의 무게를 오전 10시경 병원은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2층 복도를 청소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의사들의 바쁜 걸음걸이, 간호사들의 정확한 동작, 그리고 환자 가족들의 불안한 표정들.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기 청소부 좀 봐.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최선미가 다른 여자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의대 엄마 모임의 핵심 멤버들이었죠. 어제 그 여자 만나 정말 더럽게 생겼네. 맞아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눈빛이 좀 뭐가 이상해. 그냥 천한 거지 여자잖아. 선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윤희 앞을 지나가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병원에서 사람을 아무나 고용하나 봐요. 신원화금도 제대로 안 하고 윤희는 걸레를 움켜쥔 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선미의 얼굴에서 중학생 때의 그 오만한 표정을 다시 볼 수 있었죠. 세월이 흘렀지만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 여자 우리 쳐다보고 있어. 선미와 함께 온 조미양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미양은 의대 엄마 모임의 회장으로 국내 최대 제약사 부회장의 아내였어요. 선미보다도 더 내목하고 계산적인 인물이었죠. 정체가 수상해요. 누가 추천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조미양의 말에 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뭔가 이상해요. 평범한 청소부 같지 않아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윤희는 내 심순후 숨을 지었습니다. 정체를 의심한다니. 만약 그들이 진실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후 3시 지하 휴게실에서 점심을 먹던
청소부들 사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병원 관리팀에서 직원 한 명이 내려와 윤희를 찾았거든요. 고윤희 씨, 잠시 관리팀으로 올라와 주세요. 다른 청소부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일은 보통 문제가 생겼을 때나 일어났거든요. 뭔 일이에요? 슬기가 불안해하며 물었지만 관리팀 직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죠. 곧 돌아올게요. 관리팀 사무실에서 윤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팀장과 인사 담당자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고윤희 씨, 혹시 입사할 때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었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신원 확인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됐어요. 추천인도 명확하지 않고 이력서의 내용도 검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윤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모든 서류는 정확히 제출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다시 확인해 보겠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VIP 환자 보호자분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어요. 청소 직원의 태도가 불쟁하다는 내용이었는데 윤희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선미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인가요? 직접적인 문제 행동은 아니지만 시선 처리나 태도에서 불편함을 느꼈다는 내용이에요. 윤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선미는 분명 더 큰 함정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런 아이였거든요.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혹시 추가로 문제가 제기되면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사무실을 나선 윤희는 복도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선미가 본격적으로 자신을 겨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윤희는 남편 도연과 함께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도연은 윤희의 피곤한 표정을 보며 걱정스러워했어요. 오늘은 어땠어요? 예상대로 해요. 아니, 예상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윤희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선미와의 재회, 동료들의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관리팀에서의 경고까지 그만두는 게 어때요? 너무 위험해 보여요. 도연의 제안에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다칠 수도 있어요. 이미 다쳤어요. 많이 다치고 있어요. 매일매일 윤희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어요. 이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고. 며칠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후 윤희는 3층 복도를 청소하며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대화의 중심에는 의대 엄마 모임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VIP 병동 운영에까지 개입한다던데요. 실습 간호사 배정도 그쪽에서 좌우한다고 하더라고요. 윤희는 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미와 조미영을 중심으로 한 의대 엄마 모임이 병원 내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훨씬 컸던 것이죠. 저기 또 왔네요. 누군가의 말에 윤희가 고개를 들어보니 복도 끝에서 선미가 조미양 그리고 다른 2명의 여자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4명 모두 명품 옷차림에 도도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오늘 VIP 병동 회의 있는 날이잖아요. 간호부장도 그 회의에 참석한다면서요. 직원들의 대화를 들으며 윤희는 이들의 권력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환자 보호자가 아니라 병원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적인 권력 집단이었던 것이죠. 선미 일행이 윤희 앞을 지나갈 때 조미양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청소 상태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교체를 요청해야겠어요. 맞아요. 특히 저 여자는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선미가 윤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악의가 가득했어요. 신원도 확실하지 않은 사람을 왜 고용했는지 모르겠어요. 병원 보안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윤희는 걸레를 꽉 쥔 채에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선미의 얼굴에서 중학교 때의 그 잔인한 미소를 다시 볼 수 있었죠. 다른 아이들을 괴롭힐 때 짓던 그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저 여자도 우리 쳐다보고 있어요. 조미양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하자 선미가 다가왔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요. 할 일이나 제대로 해요. 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선미가 윤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윤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선미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걱정됐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27년 전 그 복도에서 선미는 자신에게 너 같은 거지는 말도 걸지 마라고 말했었죠. 모르겠습니다. 윤희가 조용히 대답하자 선미는 잠시 그를 응시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겠네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알 리가 없지. 그 말에 윤희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여전히 사람을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선미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오후 4시 지하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차를 마시며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관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윤희 씨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즉시 관리팀으로 와주세요. 다른 청소부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권미숙이 조용히 물었어요. 무슨 일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닐 것 같네요. 슬기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관리팀 사무실에 도착한 윤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팀장과 보안팀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고윤희 씨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오늘 오후 VIP 병동에서 명품 지갑이 분실됐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 청소 직원 중 한 명이 가져갔을 거라고 신고하셨어요. 윤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특히 당신을 지목하셨습니다. 평소 행동이 수상했다고 하시면서요. 보안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아닌가요? 윤희가 차분하게 말하자 보안팀장이 고개를 끄겼어요.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간대 당신이 그 구역 근처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근처에 있었다고 해서 제가 가져갔다는 건 아니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신고자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윤희는 이것이 선미의 계획된 함정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사람을 몰아세우는 방식. 중학교 때와 똑같았어요. 개인 소지품 검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안팀장의 말에 윤희가 고개를 끄겼습니다. 얼마든지 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습니다. 검사 결과 당연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희의 개인 소지품에서는 직업은커녕 의심스러운 물건 하나 발견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절차상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관리팀장이 사과했지만 윤희는 이미 병원 내에서 도둑으로 의심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날 저녁 퇴근길에 윤희는 병원 뒤편 주차장에서 선미와 마주쳤습니다. 선미는 차에 올라타려다가 윤희를 보고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고생 많았겠네요. 선미의 말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요. 다 알고 있으면서 선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요. 윤희는 선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선미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윤희의 눈빛에서 평범한 청소부와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던 것이죠.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윤희의 말에 선미가 당황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뭐라고요? 제가 여기서 일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해결될 때까지는 어디까지 아닐 겁니다. 선미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오만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두고 봅시다. 당신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선미가 차에 올라 탔던 한 후 윤희는 혼자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도시를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병원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갑 분실 사건 이후로 청소부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특히 윤희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했어요. 비록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한번 씌워진 의혹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죠. 윤희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일했습니다. 모든 행동이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간호사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환자 보호자들의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저 청소부 조심해야 해요. 맞아요. 도둑이래요. 증거는 없지만 의심스럽다던데 이런 소문들이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윤희는 이 모든 것이 선미의 치밀하는 계획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물건을 훔쳤다고 누명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병원 내에서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의도였죠. 오전 11시경 윤희가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김수진이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간호사였어요. 저기 혹시 괜찮으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윤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수진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소문 들었어요. 정말 억울하시겠어요. 소문은 소문 일뿐이에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죠. 윤희의 침착한 대답에 수진이 놀란 표정을 보였습니다. 평범한 청소부라면 이런 상황에서 더 당황하거나 분노했을 텐데 윤희는 오히려 차분했거든요. 그런데 실례지만 정말 평범한 청소부가 맞으세요? 뭔가 다른 것 같아서 수진의 질문에 윤희가 잠시 멈췄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말투며 행동이며 그냥 느낌이 달라요. 특히 아까 VIP 병동에서 의대 엄마들과 마주쳤을 때 표정을 봤는데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더라고요. 윤희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 젊은 간호사의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걱정이 함께 있었어요. 그냥 오래 살다 보니 그렇게 됐나 봐요. 그때 복도 끝에서 선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여자도 누구랑 얘기하고 있네요. 뭘 그렇게 수작 부리는 거야. 선미가 조미안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불쾌해 보였어요. 수진이 당황하며 자리를 들여하자 선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간호사 도둑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되죠. 나중에 같이 의심받을 수도 있어요.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선미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의대 엄마 모임의 권력이 간호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윤희는 걸레를 꽉 쥔 채 선미를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침 위로 올랐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하겠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숙이자 선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하죠. 자기 주제를 알아야 해요. 오후 2시 지하 휴게실에서 점심을 먹던 청소부들 사이에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윤희에 대한 소문이 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윤희 씨 정말 괜찮아요? 권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이상해요. 왜 하필 윤희 씨를 의심하는 거죠? 슬기가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마음에 안 들면 트집 잡는 거죠. 다른 청소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좀 심한 것 같아요. 도둑이라니. 미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동료를 보호하려는 마음이었죠. 윤희는 동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진짜 정체를 모르면서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버틸 수 있어요.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며 관리팀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고윤희 씨 또 올라와 주세요. 추가 조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다른 청소부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무엇일까요? 관리팀 사무실에서 윤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보안팀장과 간호부장이었습니다. 간호부장의 등장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고윤희 씨, 이번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보안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어요. 무-AIP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윤희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선미가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근거가 있나요? 신고자에 따르면 당신이 평소 환자 명단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척하며 의료진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고도 하더군요. 간호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자가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지켜봤다고 하면서요. 윤희는 이것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인지 깨달았습니다. 선미는 단순히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있나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물론 선미였겠죠. 윤희는 속으로 수놓을 수 있었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업무를 중단해 주세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근하지 마세요. 간호부장의 말에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선미가 원하던 결과를 얻은 것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는 남편 도연과 함께 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피곤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그만해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선미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도 움직일 때가 됐죠. 윤희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난 몇 주 동안 수집한 자료들이에요. 녹음 파일, 동영상, 증언들.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그런 걸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선미 같은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윤희의 눈에는 복수가 아닌 정의에 대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윤희는 공식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시간을 활용해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병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하기 위해 몇몇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이준영이었어요. 33살의 병원 인권센터 실무자였죠. 그는 윤희의 정체를 가장 먼저 눈치챈 내부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지만 최근 사태를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윤희 씨, 아니, 고 이사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준영은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윤희와 만나말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A 대엄마 모임에서 이번 기회에 청소팀 전체를 갈아치우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윤희 씨 때문에 다른 청소부들까지 의심받는 분위기가 됐거든요. 윤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무거운 동료들이 피해를 보는 것만은 막아야 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선미 씨가 병원 이사회까지 압력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 용역 업체 교체를 요구하면서 보안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준영의 말에 윤희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선미의 공격이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광범위했어요. 증거는 충분히 모았나요? 네. 지난 몇 주 동안 녹음한 파일들과 동영상이 있어요. 특히 VIP 병동에서 일어난 언어폭력과 갑질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윤희 씨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준영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언론에 제보해 주세요. 하지만 제 정체는 아직 공개하지 마세요.
언제 정체를 밝히실 건가요? 적절한 타이밍이 오면요. 그때까지는 고윤이 청소부로 남아있겠어요. 그날 오후 병원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뉴스 방송국에서 취재진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병원 내 갑질 실태에 대한 제보를 받고 온 것이었죠. VIP 병동 갑질 의혹. 익명의 제보로 수면 위로. 뉴스 속보가 나가자마자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의대 엄마 모임 멤버들은 크게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선미가 조미양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가 제보한 거죠? 내부 사람 중에 배신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진화부터 해야겠어요. 변호사 선임하고 언론 대응도 준비해야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보된 자료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생생했거든요. 환자들과 직원들을 모욕하는 음성 파일 CCTV에 잡힌 갑질 장면들이 고스란히 공개됐어요. 저런 인간들은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기 싫다니까. 뉴스에 나온 선미의 음성을 들은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진짜 개박살 났다. 의료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환자 가족이 저래도 되는 거야? 온라인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고 대부분이 의대 엄마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병원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지내던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환자를 돌보는 것보다 그분들 눈치 보는 게 더 어려웠거든요. 한 간호사가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들도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특히 최선미 씨는 정말 악독했어요. 증언들이 이어지면서 선미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까칠한 성격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가해자였던 것이죠. 그날 저녁 윤희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의 단납보다는 동료들을 보호했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 도연이 물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선미는 분명 반격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실제로 선미는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로펌 남편 유재영과 함께 병원을 찾아왔어요.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누가 이런 자료를 빼돌린 거죠. 선미가 병원 장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있음. 진상조사를 요구합니다. 분명 내부에 스파이가 있을 거예요. 유재영 변호사도 법적 대응을 운하며 병원 측을 압박했어요. 하지만 여론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병원 측도 더 이상 의대 엄마 모임을 감싸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일단 VIP 병동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병원장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 보호자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발표를 들은 선미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신의 특권이 무너지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분명 보복할 거예요. 조미양이 선미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찾아내야죠. 그리고 똑같이 갚아줘야 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괴롭혔던 청소부 고윤이었다는 것을요. 며칠 후 윤희는 병원에 복귀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증거도 없는 누명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다시 돌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미숙 팀장이 윤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이제 괜찮을 거예요. 다른 청소부들도 윤희를 따뜻하게 위로해 줬어요. 그들은 여전히 윤희의 진짜 정체를 모르고 있었지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윤희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자신에게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미가 다시 병원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고윤이라는 청소부를 만나고 싶어요. 선미가 관리팀에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직접 대결에 시간이 온 것이었죠. 윤희가 관리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선미는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아마도 변호사인 것 같았죠. 선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오만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드디어 만나네요. 선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희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선미를 바라봤어요. 27년 만에 정면 승부였습니다. 저희를 아시나요? 관리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선미는 대답하지 않고 윤희만 응시했어요. 당신이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한 거죠. 선미의 직설적인 질문에 사무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관리팀장과 보안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윤희가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어요. 모른다고요? 당신이 언론에 제보한 거 아니에요? 저는 청소부입니다. 언론에 제보할 만한 정보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윤희의 침착한 대답에 선미가 더욱 화를 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분명 당신이에요. 그때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저희는 명의훼손과 업무방해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증거도 있어요? 어떤 증거인가요? 윤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평소 저희 대화를 엿듣고 몰래 녹음했다는 증언이 있어요. 선미가 트라이언펀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일에만 충실했을 뿐이에요. 아직도 시침이 되는군요. 선미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병원장 한도연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 뒤로 이준영과 몇 명의 직원들이 따라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연이 엄숙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병원장님, 저희는 이 청소부를 고발하러 왔습니다. 선미가 일어서면 말했습니다. 고발이라니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연의 질문에 선미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이 여자가 저희 사생활을 몰래 녹음해서 언론에 흘린 거예요. 명백한 불법 행위죠. 증거가 있나요? 물론이죠. 선미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이 있어요. 이 여자가 저희 대화를 몰래 녹음한, 하지만 선미가 파일을 재생하려는 순간 도연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시만요.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도연이 윤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 소개를 제대로 해주시겠어요? 윤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당당한 자세로 선미를 바라봤어요. 저는 고윤입니다. 이 병원의 최고운 형체 김자이자 한도연 병원장의 아내입니다. 사무실 안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선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청소직으로 근무한 것은 병원 내 차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윤희의 말에 선미가 비틀거렸습니다.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일 없어요. 선미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도연이 윤희의 신분증과 명함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곳으로 충분한가요? 선미는 명함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최고운 형체 김자 고윤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거든요. 그럼 당신이 네 맞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기록했고 언론에 제보였습니다. 윤희의 목소리에는 이제 청소부의 조심스러움이 아닌 경영진의 위험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녹음과 촬영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범위 안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준영이 나서서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모든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법무팀에서도 검토를 마쳤고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선미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괴롭혔던 청소부가 사실은 병원의 최고 경영진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저를 복수하려고 복수가 아닙니다. 윤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의입니다. 환자들과 직원들이 인간답게 대우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죠. 그때 선미가 갑자기 윤희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기억이 났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당신 고윤희입니다. 중학교 때 만났었죠. 윤희의 말에 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드디어 기억이 났던 것이죠. 그때 그 애가 설마 네 맞습니다. 복도에서 너 같은 거지는 말도 걸지 말라고 했던 그 고윤희예요. 선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현재로 돌아와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었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왜 제가 이 일을 했는지. 윤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쌓인 분노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인생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죠. 선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거든요. 앞으로 이 병원에서는 환자나 보호자, 그 누구도 직원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윤희가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VIP 병동 운영 방식도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깔볼 권리는 없으니까요. 선미는 벌떡 일어나서 사무실을 나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렸어요. 모든 것을 이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최선미 씨. 윤희가 선미를 불렀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좀 더 소중히 여기셨으면 합니다. 그게 당신을 위한 길이기도 해요. 선미는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에서는 완전한 패배감이 느껴졌어요. 선미가 사무실을 나간 후 며칠 동안 병원 전체에는 급격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의 정체가 공개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놀라움과 존경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어요. 특히 청소팀 동료들의 반응이 가장 극적이었죠.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권미숙 팀장이 휴게실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배신감보다는 감탄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윤슬기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윤희는 동료들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속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요. 미숙이 윤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고마워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고생을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청소부보다 더 열심히 일하셨어요. 다른 청소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가 보여준 진정성은 가짜가 아니었거든요.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물론 청소부로는 아니겠지만 슬기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따뜻한 동료애가 흐르고 있었어요. 한편 병원 경영진 휴의실에서는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이사회 앞에서 지난 2달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었어요. VIP 병동 운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자 보호자들의 과도한 권한 행사였습니다. 윤희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간호사 배정 실습생 평가, 심지어 다른 환자들의 치료 일정에까지 개입하는 사례가 확인됐어요. 이사회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최선미 씨를 중심으로 한 응대 엄마 모임은 사실상 병원 내또던 권력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무엇인가요? 한이 사감 물었습니다. 우선 VIP 병동의 특혜를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에요. 윤희는 구체적인 개선안들을 하나씩 설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행동 수칙을 만들어 서약서를 받겠습니다.
위반 시에는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윤희의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더 이상 돈의 힘으로 병원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은 없을 것이었어요. 그 무렵 선미는 집에서 완전히 다른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 그녀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거든요. 여보,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 유재영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파트너들이 회의를 요청했어요. 이번 일로 로펌 이미지에 타격이 크다면서요. 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의 법무법인에서까지 압박이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이 학교에서도 연락이 무슨 연락. 다른 학부모들이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당분간 학교 행사 참여를 자제해달라고 하다군요. 네. 선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권력 구조가 이제는 자신을 배척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그 여자 때문이야. 선미가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는 환자 권리 선언식이 열렸습니다. 모든 직원과 환자 보호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병원 문화를 선포하는 자리였어요. 윤희는 반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청소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지난 2달 동안 이 병원의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옹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난다는 것을요. 청중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윤희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오늘부터 이 병원에서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것입니다. 환자든 보호자든 의료진이든 청소부든 관계없이 말이에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청소부들과 간호사들의 박수가 가장 열렬했어요. 권력은 다른 사람을 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윤희의 선언에 모든 참석자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권미숙 팀장이 가장 먼저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선언식이 끝난 후 윤희는 병원 로비를 걸으며 변화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더 밝은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고 환자 보호자들도 예전보다 정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윤희 씨, 아니 고 이사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윤희가 돌아보니 간호사 김수진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용기 있는 분이에요. 수진의 말에 윤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의무였어요.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 말이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윤희는 그 모습에서 희망을 봤어요.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윤희는 남편 도영과 함께 병원 뒤편 정원을 걸었습니다. 석영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후회는 없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저녁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일을 시작한 것 같아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선미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받아들이겠죠. 누구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윤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택한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병원 입구에서 바라본 윤희의 모습은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힌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 서울대학교 병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인간 존중 병원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곳곳에 환자와 직원들의 권리를 명시한 안내판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의료진들은 더 밝은 얼굴로 업무에 임하고 있었고 청소부들도 당당한 자세로 일하고 있었죠. 윤희는 새로 마련된 병원 문화 개선 위원장 사무실에서 각종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지난 한 달 동안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그래프들이 붙어 있었어요. 직원 만족도 상승, 환자 불만 접수 감소, 특히
갑질 신고 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고 위원장님, 오늘 마지막 회의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준영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윤희의 직속 부하로 일하며 병원 내 인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VIP 병동 개편 마지막 점검이죠. 네, 그리고 새로운 환자 권리 보장 시스템 최종 점검도 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청소부 시절의 조심스러움이 아닌 확신에 찬 리더의 당당함이 배어 있었어요. 회의실에서는 각 부서장들이 모여 한 달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간호부장이 먼저 보고를 시작했어요. 간호사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특히 VIP 병동에서 일하는 것을 기피하던 현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환자 보호자들의 태도 변화는 어떤가요? 윤희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새로운 규칙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편안한 분위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어서 청소팀 현황 보호가 있었습니다. 권미숙 팀장이 직접 참석해서 말했어요. 저희 팀원들의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신고시어 입어 있으며 들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어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희, 아니, 고 위원장님께서 보여주신 진정성 덕분에 저희도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윤희는 그 박수를 받으며 뭉클한 감정을 느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윤희는 병원을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변화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녀가 처음 청소부로 일했던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윤슬기가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슬기 씨, 안녕하세요. 윤희가 다가가자 슬기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왜 이리세요? 가끔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어때요? 요즘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기죽지 않아요. 위원장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어떤 일이든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슬기의 말에 윤희가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런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 그런데 위원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처음에 청소부로 오셨을 때 정말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희도 위원장님이 다르다는 걸 눈치챘는데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심하게 괴롭혔잖아요. 윤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힘들었죠. 특히 과거의 상처가 다시 아물기 시작할 때는 더더욱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슬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미대 다시 다니려고 해요. 위원장님이 용기를 주셨거든요.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윤희는 슬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꿈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때 병원 입구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윤희가 돌아보니 머플러로 얼굴을 가린 여자가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최선미였습니다. 선미는 예전의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녀를 알아본 몇몇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맞나? 뉴스에 나온 맞는 것 같은데 왜 또 왔을까? 선미는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접수 직원이 그녀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 면을 신청하러 왔어요. 선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최선미요. 접수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하지만 출입 제한 명단에 등록되어 있으시네요. 선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만든 권력 구조에서 완전히 배제된 현실을 맞이한 것이었어요. 윤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의 쾌감보다는 연민이 더 컸어요. 결국 선미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고립된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윤희가 다가가자 선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윤희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선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어머니가 여기 입원하셨거든요. 면을 가고 싶어서. 선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접수 직원에게 말했어요. 특별 허가해 주세요. 단 1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보안 요원이 동행하는 조건으로요. 의원장님, 접수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가족을 만나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어요. 선미가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감사와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그날 저녁 윤희는 병원 옥상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도연이 옆에 와서 서더니 말했어요. 오늘 선미를 도와준 이유가 뭐예요? 복수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용살되죠. 윤희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호는 처벌이 아니라 교육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도연이 안에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병원을 내려다봤습니다. 곳곳에서 불이 켜진 병동들,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치료받는 환자들,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며칠 후 윤희는 퇴근길에 1층 로비를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벽면에 새로 걸린 명패가 눈에 띄었거든요. 사람을 빛나게 하는 건 직업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고윤희, 그 명패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윤희는 그 명패를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제는 병원 전체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현관을 나서면서 윤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만 남았으니까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청소는 끝났습니다. 윤희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될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설렀어요.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